자,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 나오셨는데 당선이 되셨는데 당의 이름을 따고 나오셔서 비례로 당선이 되셨어요. 지역구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을 스스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출당시켜줘서 또 다른 당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리병 아닌 새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 비례대표 3인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 마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비례의원 3분 놓고 언론에서는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 우리가 그 통합에 찬성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통합 자체가 그냥 어거지로 그냥 꼼수, 예? 네. 헌법과 편법을 불법을 동원해서 통합결의 한 게 아닙니까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판결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합당 같은 거 할 때 전당대회도 치르지 않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했고, 예. 의원총회에서 동의한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정당 사상 의원총회 동의 없이 제멋대로 합당한 경우가 이게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뭐 비례대표는 정당 때문에 거저부터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제가 2016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당시 수원대 그 본부장인가 위원장에서 전국적으로 유세도 제일 많이 했고, 안철수 대표 당시 대표는 제가 호남대로 전지적인 유세를 많이 했고, 네. 네? 그랬는데 그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제멋대로 합당을 하고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대가 있습니까?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서. 예. 이상돈 의원의 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은. 네. 이상돈 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상식선에서 놓고 보면 이상돈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대선 때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모습과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지하는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네. 뭐 그 대선 때가 아니죠. 그 네. 대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선 때 네. 당시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 장병환 의원이고 뭐 부본부장이 김성식 의원이었는데,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전화 한 통화 몇 시간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두들 이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세 분께서 제발 좀 출당시켜달라. 박주현 의원, 장성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게 당원권자든지 일종의 해당 행위로 비춰지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내부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뭐 출당시켜주는 게 하나의 수순일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제명시켜주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출당시켜주는 게 제일 깨끗한 거죠. 해당 행위는 맞습니까? 거기서 볼 때는 해당 행위라고 봐야죠. 뭐 툭하면 뭐 예. 저 당은 다 망할 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다 그러고, 예. 엉터리로 했다, 불법이다, 불법 합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우스운 말로 이렇게 해도 출당을 안 시키면 제명을 언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비웃으면 되는 거예요. 당이 네.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예. 이제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제명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저는 솔직히 구걸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뭐가 해서 구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너희를 잘 판단해서 해라. 네. 그러나 이렇게 있는 게
미래당의 미래를 완전 망칠 거다. 저는 뭐 미래당의 미래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박주선 대표를 비롯해서 잔류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기로 의견을 모은 분들의 생각과 어떤 간극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일단에 그런 것 떠나서 예. 일단에 좀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주선 의원, 또 김관영 의원, 권은희 의원 등 이제 통합으로 네. 뭐 잔류라고 볼 수 있지만 통합에 찬성해서 간 의원들 말이죠. 네네. 지역에서 지역 여론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 지역구 광주 동구청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 동구청장은 2014년에 민주당 공천으로 구청장이 됐지만은 박주선 네. 의원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람인데 예. 탈당했습니다. 예. 시의원도 그냥 대부분 다 탈당했고 예. 또 그 불러간 의원들의 호남 의원들의 보좌관 특히 상위급 보좌관들은 정치적 말하자면 동지 아닙니까? 예, 예. 선거 거치고 예. 전부 다 탈당하고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그걸 불구하고 박주선 말씀드리고 의원은 합당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예. 본인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혹시 집필시는 내용은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합당이? 지금 한간에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 반드시 무슨 당의 정체성, 정당 정책 또는 그런 거 외에도 네. 정당에도 많은 구성원이 있으니까 예.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과거에 얽힌 인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저 중진 의원들은 네. 지금 현재 민평당, 민주평화도 이끌어가는 중진 의원들과의 그런 인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크다고 봅니다. 말씀하시기 조금 그러시면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혹시 뭐 네. 국회의장이나 이런 자리가 더 관심이 있어서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장은 탁 도면 얘기죠. 어떻게 의장이 됩니까? 네. 그리고 뭐 부의장 같은 걸 기대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잘 안 될 거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민주평화당에서 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국회 부의장의 제3당 목세 국회 부의장이 예. 제3교섭단체 간담회 보장은 없고 예. 아마도 투표할 겁니다. 투표하게 되면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블록이 이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른미래당 미래 지방선거 이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바른미래당 미래는 일단에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행적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 엮여 있으면 저는 주저앉는다고 보고 네. 거기서 좀 해소가 되면은 또 어떻게 모색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게 일단 소선거구제에서 네. 제3당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2016년 총선 때 제가 절실하게 느껴본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일단 유승민 대표만 해도 네. 이 상태로 가서는 다음 총선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에 대한 대구 민심을 제가 이렇게 청취를 해보면은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없지 않아요. 네. 그리고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방금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호남 민심은 민평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한 신뢰성은 아직도 그거는 네.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그냥 불시십니다. 불시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출마설들이 나돌고 있던데 물론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마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장 같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네. 서울시가 고담입니까? 외계인이란 만드는 다름에 시장하게. 네. 택도 없습니다. 예. 박주선 대표가 결국은 박주현, 이상돈, 장정수 이 세 분에게 당에 남아서 협조하지 않으시겠다면 결단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말하는 건 자이지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출당 권고를 결의한다 그러는데 결의 100번 해도서요. 우리가 탈당합니까? 네.
절대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잘못은 거기가 있단 말이야. 그 편법 말이죠. 꼼수를 합당하지 않았느냐. 뭐 그래봤자 입만 아픈 거죠. 그래서 네. 그 당 자체가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당은 내가 비례 몇 사람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은 네. 그게 당에 좋을 리가 없어요. 완전히 예. 발목을 잡는 거죠.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박주선 대표가 그래도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 세 분이 남아있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 우리 일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보다 서울법대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 그 아래고 아직 예. 젊고 예. 정치를 한창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또 고향도 전라북도 특히 이제 군산이고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연대 또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하고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은 사실상 호남에서는 사실상 1대1 경쟁이 되는 거죠. 예. 호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선거든 간에 이제는 공천인즉슨 당선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우리도 정말 선택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그게 이루어졌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미 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네. 솔직히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니 뭐 강원도지사 뭐 이런 데까지 다 후보를 낼 수 있느냐는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겠네요. 큰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나 뭐 조배숙 현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댓글에 달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일부 조금 비판적인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민평당은 민주당과 결국은 합당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상돈 의원께서는 그런 생각이 그런 없으신가요? 거는 굉장히 좀 정치 판세를 잘 모르거나 예. 또는 음해하는 그런 대표 같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 네. 그러면은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호남 유권자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죠. 투표율도 높고 네. 호남에 살고 있는 유권자뿐 아니라 네. 수도권에 있는 출향민 유권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부산, 경남에도 그렇고 뭐 그런 유권자들이 특히 호남 지역에 호남은 저는 한국당 존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정치가 굉장히 시민단체랄까 그냥 뼈짓는 분들이 이 호남 정치가 영남보다 나을 게 뭐냐 하는 이런 그야말로 응어리 있는 말이죠. 이런 우리도 좀 견제와 균형이 네. 필요하다. 네.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국민당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민주평화당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네. 두 당이 있는 것이 네. 호남 정치를 굉장히 건전하게 이끌어가고 예.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정치의 균형과 견제 어떤 유권자의 선택의 여지를 낮춰주는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이 두 차례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적이 문모 민주당이다,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내신 말인가요? 아니 근데 무슨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돌아가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들어오겠죠. 예. 근데 뭐 저는 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일단은 한국당으로 이제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고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네. 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그 범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안철수 지사는 정치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이명박 정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 반대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와서는
이게 뭐 어떤 논리가 있는가? 과연 그리고 그때 내세웠던 어떤 것이 과연 진정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는 있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서서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네. 이거는 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적대심 같은 게 그게 정상적인 이성을 네. 말하자면은 상실케 한다. 이성의 눈을 가려버린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저는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제명시켜주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출당시켜주는 게 제일 깨끗한 거죠. 해당 행위는 맞습니까? 거기서 볼 때는 해당 행위라고 봐야죠. 뭐 툭하면 뭐 저 당은 다 망할 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다 그러고 예. 엉터리로 했다 불법이다 그 불법 합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우스운 말로 이렇게 해도 출당을 안 시키면 제명을 언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비웃으면 되는 거예요. 당이 네.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예. 이제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제명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저는 솔직히 구걸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뭐가 해서 구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그러니까 너희를 잘 판단해서 해라. 네. 그러나 이렇게 있는 게 미래당의 미래를 완전 망칠 거다. 저는 뭐 미래당이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상식선에서 놓고 보면 이상돈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대선 때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모습과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지하는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다른 게 아니라 네. 뭐 그 대선 때가 아니죠. 그 네. 대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선 때 네. 당시 국민의당의 총괄선대 본부장이 장병환 의원이고 뭐 부본부장이 김성식 의원이었는데 네. 선거 기간 동안 전화 한 통화 메시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두들 이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세 분께서 제발 좀 출당시켜달라. 박주현 의원, 장성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게 당원권자든지 일종의 해당 행위로 비춰지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내부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뭐 출당시켜주는 게 하나의 수순일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그렇지 않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네. 박주선 대표를 비롯해서 잔류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기로 의견을 모은 분들의 생각과 어떤 간극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일단에 그런 것 떠나서 일단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주선 의원, 또 김관영 의원, 권은희 의원 등 이제 통합으로 네. 뭐 잔류라고 볼 수 있지만 통합에 찬성해서 간 의원들 말이죠. 네네. 지역에서 지역 여론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 지역구 광주 동구청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 동구청장은 2014년에 민주당 공천으로 구청장이 됐지만은 박주선 의원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람인데 탈당했습니다. 시의원도 그냥 대부분 다 탈당했고 또 불러간 의원들의 호남 의원들의 보좌관 특히 상위급 보좌관들은 정치적 말하자면 동지 아닙니까요? 선거 거치고 전부 다 탈당하고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의원은 합당을 기관이라고 그렇게 판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합당 같은 거 할 때 전당대회도 치르지 않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했고 의원총회에서 동의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 정당 사상 의원총회 동의 없이 제멋대로 합당한 경우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뭐 비례대표는 정당 때문에 거저부터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가 2016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당시 수원대 그 본부장인가 위원장에서 전국적으로 유세도 제일 많이 했고 안철수 대표 당시 대표는 제가 호남 쪽에 전지적인 유세를 많이 했고 네. 그랬는데 그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제멋대로 합당을 하고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대가 있습니까?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겠는 거죠, 저기서. 예. 이상돈 의원의 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은. 네. 이상돈 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계시고. 자,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 나오셨는데 당선이 되셨는데 당의 이름을 따고 나오셔서 비례로 당선이 되셨어요. 지역구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을 스스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출당시켜줘서 또 다른 당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류병 아닌 새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 비례대표 3인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 마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비례의원 3분 놓고 언론에서는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주평화당.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 우리가 그 통합에 찬성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통합 자체가 그냥 어거지로 그냥 꼼수, 네. 헌법과 편법을 불법을 동원해서 통합결의 한 게 아닙니까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